렌탈.ca가 발표한 2021년 8월에 캐나다 주요 도시 렌트비 조사에 따르면 캘거리의 렌트비가 밴쿠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캘거리의 원베드 렌트비는 1246달러, 그리고 투베드는 1622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밴쿠버의 렌트비는 원베드가 2185달러, 그리고 투베드가 3041달러였습니다. 또 다른 주택 렌트 전문 사이트인 줌퍼에 따르면 캘거리의 원베드 렌트비는 1130달러, 그리고 투베드 렌트비는 1370달러였습니다. 캐나다 대도시 가운데 1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에드먼톤의 렌트비는 더 저렴합니다. 원베드가 930달러, 투베드는 1200달러였습니다. 알버타주로 유학 오거나 이민 온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알버타의 침체된 경제 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우려도 따릅니다. 사실 2014년 석유 산업 위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캘거리의 렌트비는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5년 12월 렌트시커.ca의 기록에 따르면 원베드 평균 렌트비의 경우 밴쿠버가 1079불, 토론토가 1103불인데 비해 캘거리는 1122달러였습니다. 불과 6년 만에 밴쿠버 렌트비가 캘거리보다 2배 가까이 오른 큰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밴쿠버의 렌트비는 지난해부터 토론토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의 원베드 평균 렌트비가 이제 6년 전의 2배인 218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원베드 렌트비가 26,222달러, 그리고 투베드가 36,492달러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요? 월마트 종업원들의 임금은 시간당 15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15불을 받고 매주 6일 일해도 한 달 급여가 3,000불밖에 안 됩니다. 밴쿠버에서 그 수입으로 렌트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셈입니다. 광역 밴쿠버에서 집이나 콘도를 렌트해서 사는 임차인 절반 이상이 높은 렌트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인도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밴쿠버로 이민 온 샤르바 부부는 기술직으로 직장을 구했고 밴쿠버 웨스트 끝자락에 있는 500평방피트 좁은 콘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렌트비 낸다고 인도에서 가져온 돈을 다 써야 했습니다. 거기엔 인도에서 몰던 자동차와 폐물을 판 돈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못 견뎌 BC주 밖으로 이사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 대신 눈을 보기로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기 갖는 계획도 연기했습니다. 이런 서글픈 세입자들의 이야기들이 밴쿠버 언론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놓은 집주인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많은데 지방정부가 쪼져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철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일 경우 세를 놓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이제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번 리폼 인스티튜트가 2020년 3, 4분기에 전 세계 92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수입과 집값을 비교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밴쿠버에서 콘도 평균 가격은 65만 불 정도입니다. 월급쟁이가 부모 도움 없이 콘도를 사려면 연봉이 13만 불이 되어야 합니다. 콘도를 살 때 20%를 내야 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수입의 10분의 1을 57개월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집을 사도 모기지로 매달 수입의 38%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밴쿠버로 이민 온 많은 한국인들은 미리 집을 사두어 밀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30만에서 40만 달러에 산 단독주택이 100만 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렌트하기도 힘들고 집도 살 수 없는 딱한 사정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집이 귀하고 렌트비가 치솟는 것은 좋은 자연 환경과 온화한 날씨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금이 몰려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영향도 큽니다. 몇 년 전 학생 신분인 중국인이 웨스트 밴쿠버 2천만 달러의 저택을 현찰로 사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밴쿠버는 산과 바다 강에 끼어 있어 택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나 랭리, 에보츠보드 등 외곽으로 뻗어가고 있지만 이들 도시들은 농사지을 땅과 녹지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붐에도 불구하고 택지나 공업용지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프레이즈 밸리라고 불리는 이들 지역의 집값과 렌트비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비해 평야지대인 캘거리는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넓고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택지가 될 만한 땅이 널려 있습니다. 수요가 생기면 그런 택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밴프 국립공원과는 서쪽으로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쉽게 연장되어 새로운 주거단지와 다운타운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캘거리는 북미에서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선거 때가 되니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집권 자유당은 40세 미만자들이 첫 집을 구입하면 4만 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은 향후 3년에 걸쳐 100만 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연방 소유 부지 15%를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모기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민주당은 향후 10년간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늘리고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세금을 20%로 늘리는 한편 모기지 주택공사가 보증하는 30년 장기 모기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대로만 시행하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주택 문제만큼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집값이나 렌트비 등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들의 공약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은 일반인들의 예측을 전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재택근무 붐처럼 전혀 새로운 요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의 콘도 렌트비는 지난해부터 밴쿠버에 따라잡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붐과 화상회의 등으로 도심 콘도에서 벗어나 뒷마당이 있고 평수가 넓은 단독주택을 찾아 외곽 도시로 향하는 트렌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이민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 또한 못했습니다. 또 어떤 변수와 트렌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밴쿠버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캘거리의 집값과 렌트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버타 정부는 오는 2046년이 되면 알버타의 인구가 190만 명이 늘어 6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캘거리에서 밴프 국립공원과 에드먼톤으로 가는 고속도로 주변이 거대한 주택과 콘도 단지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